안녕하세요. 기업을 숨쉬게 하는 기술 북텍트 TV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말하기에 점수를 얼마큼이나 주고 싶으신가요? 혹시라도 나는 정말 말을 잘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또는 너무 자신이 없어서 말할 때마다 정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말하기 분야의 전문가, 또 최근에 우물쭈물하지 않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법 써주신 우리 임대혁 작가님 모셔봤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 채널 말버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임대혁 교육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 시작할 때 그 우리만의 인사 있잖아요. 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튜버로서 유튜버 정식 인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말버스입니다. 그쵸? 볼 때마다 근데 이 시그니처가 네. 잘 통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이 두 번 치는 이 동작이 수화로 친구를 의미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말벗이라는 저의 친구의 의미를 담아서 이 음. 말버스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고요. 네. 네,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두 번 치는 시그니처가 생기게 됐답니다. 그런 또 미래가 있었군요. 네. 저는 우리 말 버스하고 네. 거기에 그림이 버스가 그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거기에 버스를 넣은 건 거기에 버스는 네. 마을 버스. 이 마을 버스라는 친근하고 편안한 의미를 또 담고 싶어서 네.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이야기를 들어보니 뒷이야기를 들어보니 책 쓰는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쵸? 어떤 네. 점이 좀 힘들던가요? 사실 말하기를 하면서 이 말하기가 과연 책을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저 또한 품고 있었던 질문이기도 한데 연습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근데 책을 통해서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더라고요. 저 또한 책을 통해서 말하기를 연습을 해왔었고, 그럼 어떤 지점이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책인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한테 쉽게 읽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번쯤이라도 마음으로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책이라면 이 말하기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집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또 정제화해서 보여주려다 보면 되게 많은 고민들이 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가장 쓸 때 가장 힘들었던 챕터 또 부분들은 혹시 뭐 있었어요?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음. 챕터였던 챕터 1, 그 이 말하기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 저의 어떤 말하기를 어려워했었던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 과연 나는 어떤 감정이었었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눈물도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말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너무 어려웠어요. 본인이 어려우셨다는 얘기예요? 네, 정말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말하기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스피치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사람들한테 말 거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고 이렇게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서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합해 나가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제 첫 챕터를 쓰시면서 본인의 경험들을 좀 떠올리면서 썼다는 그런 말씀인 거겠네요. 네, 맞아요. 경험을 정말 많이 떠올렸고 이 예전에 제가 그 정말 좋아하는 여자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고백을 못했어요. 고백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떨어지고 실제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장소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책을 쓰니까 이게 막 순식간에 써지더라고요. 너무 서러웠어서 네네. 너무 서러웠어서 순식간에 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저의 경험들을 많이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인드라고 하는 게 우물쭈물하지 않으려면 처음 가져야 되는 네, 맞습니다. 준비 단계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부터 정말 만만한 사람이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요령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할 때면 수강생분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말하기를 잘하고 싶으면 말하기를 대충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하기를 대충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말하기를 잘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나를 주눅들게 만든다는 거죠. 아 그렇죠. 사실은 말하기를 잘한다는 건 내 생각을 잘 꺼낸다는 건데요. 이 생각을 잘 꺼내야 돼. 이 생각을 잘 정리해서 꺼내야 돼. 이런 부담들이 자꾸만 나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럼 또 우물쭈물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제 책처럼 또 우물쭈물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충 말하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다 정답이라는 마인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인드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지인 중에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주눅들게 하는 그 상대편 때문에 말하기를 힘들어해서 취업 면접에 가면 늘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마인드를 바꿨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하는 방법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론 부분에서 뭔가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라면 네. 강론으로 넘어갔을 때 그 각각의 발성이나 뭐 말하는 빠르기나 네. 호흡이나 뭐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그 또 어려움들이 많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언들을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호흡을 지킨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호흡을 지킨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자만이 가진 호흡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흡을 우리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스피드가 있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하기의 요령이 있을 텐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정답을 갈구하고 그 정답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흡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말하는 것, 이게 일단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호흡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령을 저는 이 VTS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VTS를 따라야 된다. 네. 네, BTS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VTS. VTS를 따른다라고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네. 이 VTS의 첫 번째 V는 첫 번째 보이스입니다. 이 보이스, 목소리를 무조건 크게 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나의 호흡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나의 목소리를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상관없어, 난 몰라, 괜찮아, 나도 똑같은 걸로, 이렇게 늘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 버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정작 자신이 필요한 말하기에서는 본인의 목소리를 높일 줄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하기를 따르는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첫 번째 보이스,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 네. 두 번째 T는요, 네. 바로 think입니다. 네. 발음 괜찮았나요?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네. think는 바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의 스피드를 너무 간과합니다. 생각을 충분히 하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빨리 말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 강박이 자꾸만 말하기를 더듬게 만들고 막히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말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솔루션, 이 중요한 스킬, 바로 쉼표를 둬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쉼표를 둬라. 네. 말하기를 할 때 쉼표를 잘 두는 사람, 그건 본인의 말하기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 여유가 바로 내 말하기, 내 호흡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쉼표, 이 think를 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S는 바로 웃음, 스마일입니다. 이 웃으면서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유를 갖는 사람들의 말하기에는 늘 웃음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니 웃겨야 웃지. 내가 지금 행복해야 웃지. 어떻게 웃습니까? 또 억지로 라고 웃으면 또 티가 나요. 맞아요. 네. 억지로 웃으면 티가 나고 그게 또 나를 조여오죠. 근데 그럴 때 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굳어있는 표정, 이 굳어있는 표정이 상대로 하여금 상대를 굳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굳게 만드는 표정은 또 나한테 돌아와서 강박으로 느껴져요. 왜냐? 이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죠. 무표정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불편한 사람이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또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먼저 웃고 그 사람한테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서로 동시에 웃으면서 훨씬 더 나의 호흡을 지켜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거 뭐 그냥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의 강의를 압축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학장님께서 VTS라는 말씀까지 다 주셨는데, 그럼 이제 그렇게 현장에서 활동을 하실 때 네. 실질적으로 오시는 수강생분들이 가장 많이 좀 이렇게 물어오는 어려움들은 어떤 점들을 좀 많이 어려워하던가요? 사실은 요즘 같은 때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사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렇죠. 네, 특히나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 이 매번 보게 되는 직장 동료들과 어떤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맞아요.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물쭈물하게 되고 말하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네네. 그런 어려움들을 정말 많이 호소하세요. 어. 계속 보고 네.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게 어려운 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보고 이야기를 한다? 사실 말할 소재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말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또 조용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은근히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어려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직장 상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김 작가님께서는 네. 혹시 그런 직장 상사와의 대화 네.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불편했죠. 네. 일단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왠지 정해져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정해진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출근하면 매일매일 대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이 어렵죠. 맞아요. 직장 상사라는 사람이 사실 편할 수는 없는 존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무슨 친구, 동네 형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네, 그렇죠. 꼭 인원 중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네. 그 특징이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일 테지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또 그 선을 자연스럽게 넘으면서도 아예 농담이에요. 하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선을 잘 넘으면서 넘나들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하기를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하기를 더 못하고 말하기를 대충 하자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을 더 잘하는. 그러게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말을 대충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을 힘줘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말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작가님이 이거 쓰실 때 가장 애착이 가는 챕터가 혹시 있으세요? 과거에 저는 말하기가 늘 싫었어요. 네. 말하기 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무섭고. 네. 근데 그 말하기를 한 번이라도 즐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지더라고요. 작가님이랑 만나면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대화가. 그쵸, 우리 늘 떠들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작가님이 네. 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네, 네. 그걸 듣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을 못 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아마 작가님 주변에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알게 모르게 네.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게 제가 책을 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소중히 다루고 싶은 챕터는 바로 이게 뭐라고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네. 말하기 이게 뭐라고? 라는 생각입니다. 작가의 원픽 이게 뭐라고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라고? 네. 뭐 그렇게 힘을 줘? 이게 뭐라고? 좋습니다. 라는 챕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작가의 원픽,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라고 하는 거 꼭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게 뭐라고 하면서 좀 편하게 말하는 방법, 좀 네. 우물쭈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한 것 같은데 네. 역으로 좀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 듣는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듣는 거에 대한 얘기도 책에 좀 실려 있긴 하던데. 네, 맞아요. 네. 이 듣는 것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잘 듣는 거, 잘 들어야 대화도 잘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작가님께서는 혹시 어떤 듣는 요령이 있으신가요? 사람들마다 사실 듣는 요령이 있거든요. 네네네. 나는 들을 때 이렇게 듣는다 네. 하는 요령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 요령은 눈 마주침입니다. 눈 마주침. 네. 어, 왜냐면 그래야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제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네. 자꾸 다른 생각하고 네. 대화에 집중 못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예요. 네. 눈 맞춤을 안 하고 말을 잘하는 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눈 맞춤 굉장히 중요하겠고 저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그쵸. 리액션을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한데 네네. 생각보다 리액션 하는 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잘 못합니다.
아니 그런가요? 아, 네. 아니요, 작가님은 잘하세요. 아, 그래요? 네, 작가님은 아. 잘하시니까 제가 막 말하고 싶어서 네. 더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만드시거든요. 아, 네. 근데 특히나 요즘 같은 이 음. MZ 세대의 가장 큰 어떤 대화 기피 현상 중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대화를 하면 기가 빨린다는 거예요. 아, 기가 빨린다. 왜 기가 빨리는가를 보면 네. 이 카톡이나 문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모티콘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크크크 보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대화에서는 크크크로 안 됩니다. 크크크크크 할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막 이모티콘 한다고 막 이런 거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말로써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려워한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할 때 리액션하는 방법 음. 알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대화를 하는 리액션 방법 중에 보통 이런 것만 리액션이라고 생각하셔서 네. 이것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건 너무 인위적입니다. 그렇죠. 예, 받아들이는 사람도 좀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건 듣는 사람이 이게 나 매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좋은 리액션 방법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한다. 네, 상대의 말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아, 네네.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스킬인데 이 반복하기에서 하나만 더 플러스 알파를 하나만 얹어 주시면 더 좋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기 플러스 알파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반복하기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우리 또 그렇죠. 꿀팁을 또 전달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말씀하시는 거를 토대로 네. 제가 이거를 한번 바로 반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제가 한번 네. 질문을 그냥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아, 네네. 작가님께서는 평상시 주말이면 보통 뭘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주말에 아이하고 많이 노는 것 같아요. 아이랑 노시면은 네. 보통 아이들이랑 놀 때 네. 놀이터에서 놀고 그러면 네네. 아빠들 굉장히 막 지쳐하잖아요. 그렇죠. 네. 괜찮으세요? 그래도 좀 따라다니다 보면 그래도 저도 어느새 같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인 것 같은데 놀아준다와 같이 논다. 아, 네. 이렇게 또 교육을 해주시네요. 네. 아이와 같이 놀아준다. 네. 네, 맞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 제가 아이와- 말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전달을 하면서 네. 아이와 놀아준다. 네. 아이와 놀아주다 보면 하면서 제 생각을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얹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 근데 보통은 여기에서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말에 보통 뭘 하시나요? 저는 주말에 아이랑 같이 노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라고 하고 끝납니다. 아, 갑자기 말하기 싫어졌어요. 네. 네. 라는 건 가장 최선의 리액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호응만이 아니라 그렇죠. 내 생각을 플러스 알파로 같이 얹어주는 거, 그리고 상대의 말을 잘 들었다는 반복을 같이 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좋은 리액션일 수 있다. 네. 요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와,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학 콘텐츠 하나는 찍겠네. 감사합니다. 같이 네. 해주십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듣는 사람의 입장까지 해서 여러 말씀을 좀 나눠주셨는데 거기에 또 책에서 미처 다루지는 못했는데 좀 이것까지 부가적으로 더 좀 전달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책을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네. 과연 이거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책을 통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배웠지? 실제로 저는 이 말하기를 잘하고 싶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스피치 도서를 도서관에서 정말 탑처럼 쌓아놓고 하나씩 봤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보니까 네. 확실히 스피치 책에서는 공통점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한테 얻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건 스킬이 아니더라고요. 말하기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남는 건 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스킬은 그냥 일회성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마음가짐은 그거를 지탱해주는 힘이니까 네, 맞아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강생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네네. 내가 내 머릿속으로 나는 내 말하기가 별로야 라고 생각하면 이미 상대방에게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조금 더 믿고 말하기를 하는
마인드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아, 사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다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저는 더 마인드를 얹어주고 싶습니다. 더 강조를 하고 싶다라는 네.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우물쭈물하지 않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법 임대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말하실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여전히 내 발성, 내 빠르기,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나 이 생각만 하고 계시나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물쭈물하고 계셨던 그 모습들, 어려움을 겪던 그 모습들이 어찌 보면 말씀하신 그런 마인드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시간 정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책 여러분들 보시고 책을 덮으시면서 어떤 내용을 계속 숨쉬게 하고 계실 건지 그 고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북텍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